자, 10강의 7번 문제. 어법이니까 어법 확인만 해보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도 잘 봐야지, 유빈아. 무진이랑 태용이는 닮았나요? 최저가 필요가 없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하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한 달 더 했던 거야. 사실은 얘네들 지난달에 끊었어야 돼. 이 원서 다 썼는데 최저 들어가는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정시 볼 것도 아니고. 근데 선생님하고 마지막 한 달만 더 해보죠 해서 한 거야. 상현이는 이거 풀었어? 풀긴 했는데 그럼 상현이가 틀린 거 뭐고 맞은 거 뭐? 이거 몇 번을 썼어? 저 3번 썼어. 어휘 문제인데 3번을 썼다고? 3번에 페어네스가 뭔데? 공정함이거든. 그래서 수능 문제 30번 이제 보게 될 텐데 얘네가 그날 당일날 수능 풀 때에는 영어로 모르더라도 영어로 반대말이 뭔지 모르더라도 반대말을 생각해. permission. 이게 제일 쉬운 말로 이거 permission. 하라는 거야, 말하는. 하라는 건 아니잖아. 그건 뭐야? 하지 말라고가 맞는지 하라고가 맞는지만 따져보면 돼. 왜? 저 혹시 현준이 아는 최현준? 최현주 너무 놀러 간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반대말 떠올리지 마. 영어로 뭔지. confirm 뭐하다, 확인하다. 요거 수능도 헷갈리지 마. conform이 뭐라 그랬어? 수능하다. form 형태를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form이 단단한 의미지. 단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확인이야. 그럼 이제 참고로 알아도 이 con이란 접두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통합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행위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냥 수행하다 conduct 이럴 때 행위의 의미고, 장면들을 너 작가니까 알 거야. 시퀀스가 뭐야? 연속되는 장면이지. 그걸 다 합쳐서 consequence가 하면 결과적이야. 왜 시퀀스라고 하냐? 그게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뭔가 그 여자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키스하고 포옹하는 시퀀스라는 거 그거 다 묶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시퀀스. 영어 잘하면 그렇게 써먹어, 시퀀스. 그래서 컨펌 확인하다니까 우리말로 반대말이 뭐야? 확인 맞네. 반대말이 뭐야? 맞네 하고 확인하는 거야. 컨펌이. 반대말이 뭐야? 우리말로 아니네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건 뭐야? 동의? 반대말은 부정. 이런 거야. 요걸 잘하면 30번이 쉽게 풀려져. 3번 공정. 당연히 반대말 불공정. 4번 suffer. suffer from 특히 배웠지. 고통? 받다 했잖아. 그건 뭐야? 반대말은 뭐야? 즐겁게 해주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고통의 반대니까. 자, 5번 cause. 유발시키다. 야기시키다. 그건 뭐야? 만들어내는 거지. 반대말은 뭐야? 이것도 막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잡아두고 봐. 30번 니네 풀 때 1, 2, 3, 4, 5번 메모해도 돼. 우리말로. 요 반대말, 요게 더 맞는 거. 그래서 요걸 바꿔야 더 자연스러운데 하면 그게 답이야. 보자고. Epistemic perspective. 이게 어려운 말이야.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너 작가니까 인식론이 뭐야? 인식론이지. 어려운데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보는 관점이 인식론적인 관점이야. 그지? 있잖아. 지 얘기만 졸라 떠드네 있어. 남인들 인식한. 근데 작가들은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생각을 남들이 잘 인식하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관점이 있겠지. 작가의 기본 태도잖아. 내 생각을 상대방이 잘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뭐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어려운 말 나오면 넘어가란 말이야. 일단 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건 이거야. Central. 중심이라는 게 뭐야? 핵심이라는 뜻하고 이해해줄 수 있어? 중심적인 질문은
핵심 질문은 컨선이 동사야. 동사로 컨선이 무슨 뜻이냐? 내가 아까 합친다는 뜻이 있다 그랬지. 둘밖에 없으니까 해줄게. 이 son이라는 접미사가 이제 두 가지 단어밖에 안 나오는데 son이 거르는 거야. 거르는 거야. 채 알지? 채. 걸으면 나눠지지. 디스가 분리잖아. 이게 그래서 식별하다. 이거 수능에 나와. 디스존. 그럼 아까 내가 컨이 뭐라 그랬지? 행위도 있지만 합친다는 개념도 있다고 했지. 그럼 기껏 나누은 것을 다시 뭐 하는 거야? 합치면 관련시키다. 선생님 저 근데 컨선 걱정하다라도 본 적이 있는데요. 걱정은 뭐가 됐을 때 걱정은 관련이 돼야 걱정하는 거야. 저 길바닥에 니네가 모르는 A란 놈이 지나가다가 자빠져 너네 불쌍하긴 하지만 걱정은 안 해. 근데 네 가족이 뭔가 넘어졌다. 그럼 걱정이 돼. 나랑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수능에 이게 더 잘 나오는데 관련시키다도 되고 걱정하다도 있는 거야. 여기는 관련시키다. 즉 핵심 질문이 관련시킨다. 이것을 관련시킨다는 건 핵심 질문에 이게 빠진다 들어간다. 핵심 질문을 할 때는 이게 꼭 관련된다는 거야. 이걸 꼭 핵심 질문이 관련시킨다는 거야. 뭐를? extent 뭐였어? 정도. 좋아. 정도. 어느 정도? 이때 그지? 그리고 이건 내가 2학년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정도가 나오고 뒤에 관계절자 나올 때 원래 그 정도까지가 to the extent라서 to which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럼 어때? 정도를 관련시키는데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핵심 질문은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한데 그 정도까지 광고가 기대될 수 있느냐? 어떻게? 거짓이라고 진실이라고?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광고 얘기가 나왔어. 광고를 만들면 사람들이 빨리 뭐 해야 돼? 내가 광고를 열심히 했는데 무슨 광고 하는지를 못 알아들으면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실패한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대방이 잘 인식해서 내 물건을 사도록 광고를 하려면 일단은 뭐 해야 돼? 구라치면 안 되겠지. 그지? 근데 구라도 좀 치긴 쳐야 돼, 안 쳐야 돼? 쳐야 되지. 그 조절이야. 즉 인식을 하게 만드는 광고를 만들 때 핵심 질문은 이런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광고가 진실된 것으로 기대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오바되면 어느 정도는 과장을 할 수도 있지. 자, 진실이 이 정도야. 그럼 요게 과장이면 10% 90% 진실된 광고지. 과장이 들어가긴 했잖아. 그럼 이것도 괜찮아? 요 정도도 괜찮겠어? 소비자들 인식할 때? 근데 과장이 진실이 20이고 과장이 80이면 뭔가 문제 생기지 않겠어? 지금 내가 비율을 다르게 하고 있지.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광고가 진실인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진실을 남겨두어야 이게 상대방 소비자들이 잘 인식하는 광고가 될 것이냐? 이게 광고업자들의 질문이야. 간단하게 이렇게 첫 줄이 어렵지만 알면 도움이 되니까. 광고 기획자들이야. 100% 팩트만 얘기하면 판매가 잘 될까? 광고라는 건 일단 약간 뻥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너무 뻥치면 어떻게 돼? 또 신뢰도가 떨어지지. 어느 정도까지 뻥을 쳐야 되지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치? 너도 마찬가지야. 글 쓸 때 어느 정도까지 뻥을 치면 재밌어지는데 그 뻥이 심해지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경계를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광고들은 다시 한번 광고가 나오는 거 보면 상현아, 이거 광고 얘기야. 광고 얘기. 광고들은 종종 사용한다. 이게 왜 나오는지 알겠어? 광범위하게 exaggerate 거지. exaggerate, 과장하다. 그럼 ED니까 폭넓게 과장되거나 메타포 뭐니? 너 알 텐데. 메타포.
아니야, 은유야, 은유. 작가가 이거 보면 어떻게 약간 이런 표현을 쓴 건 제가 약간의 메타포를 이용한 것입니다. 메타포, 은유. 국어 시간에 은유, 비유, 대유 이렇게 배우지만 영어에서는 다 똑같아. 메타포야. 이렇게 메타포야. 아빠, 여친이랑 헤어졌어. 슬퍼요. 아빠가 뭐라 그래? 미국 드라마 보면 내가 13살 때였나? 그때 우리 옆집에 누가 버린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었지. 그것을 처음에 발견하고 집어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지만 그걸 집에 갖다 두고 계속 관리를 안 하니까 정말 냄새도 나고 불쾌한 것이 되더라고. 아마 네 여자친구의 관계가 이런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메타포라는 거야. 그지? 광고 은유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저 은유를 알아먹으려면 알아먹을 정도로 소비자가 어때야 돼? 똑똑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저 아프리카 원시인에 가서 원시 부족한테 은유법 메타포 쓰고 이러면 뭐 어떻게 알아들어? 그지? 이따 나와. 중요한 내용으로. 광고들이 종종 근데 과장되거나 돌려 말하는 은유적인 주장들을 해. 그걸 뭐라고, 그게 관행인데, 동격인데, 그걸 뭐라 그래? 퓨퍼리라고 그래. 퓨퍼리는 진실성이 일단 100% 진실이야? 아니면 100% 진실이 아니야? 아닌 거지. 이게 광고업계 일반적인 관행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핵심을 남기면 광고는 어느 정도 뻥이 있다 이거야. 응? 과장되고 메타포가 있다. 그것은 자칫 잘못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위치는 이 퓨펄인데 이 과장 광고가 언뜻 듣기에 우리를 한자 쓸게. 선주빈 때문에 적어주는 거야. 선주빈 너 한자 모르면 작가 못 돼. 우리 상현이도 이 정도는 아나? 뭐야? 앞에 글자가 뭐야? 악마할 때 악이야. 악할 악자야. 근데 악자가 두 가지 글자로 써요. 악도 되고 오도 돼. 잘못된 오. 길도자는 오도가 뭐야? 잘못된 길로 끌어간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실을 왜곡하거나 오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너 표현 쓸 때 오도, 응? 그래서 오도시킨 우리를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광고하고 다르다고. 그건 뭐야? 구별해 준 거야. 과장 광고가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이끄는 도구가 아니라고. 어느 정도까지? 그럼 답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과장을 해주는 거야? 소비자가 허황된 잘못 판단을 하지 않을 정도라면 과장해줘도 되는 거야. 오케이? 다른데 주어 이 퓨퍼리는 is legally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어떤 나라에서?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과장 광고 있어 없어? 있는데 그거 했다고 잡아가냐? 근데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처벌을 해. 약장수 처벌 받아 안 받아? 약장수 있잖아. 자,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처벌 받아 안 받아? 왜 받지? 너무 했거든. 뻥을 너무 했거든. 그지? 근데 봐봐. 비타민C 활력이 넘치는 100% 활력이 넘치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좀 과정한 거 아니고 광고 그거 알약 하나 먹으면 왜 모르잖아. 그지? 먹어봐야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처벌하는 나라들은 별로 없지. 그지? 예를 들어서 얘까지 나오니까 허용되는 게 많지. 봐봐. 미국 같은 나라에 그것의 무슨 성이야? 그럼 1번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답이 그냥 나오는 거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건 무슨 성을 가진다는 거니까. 합법성. 이게 근거야. 앞에가 허용된다. 저게 만약에 반대말 넣어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합법성을 가져먹거든. 그러니까 저거 왜 1번이 틀린 답이 아닌 거라니? 여기 합법성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광고의 합법성은 과장 광고의 합법성. 퓨퍼리야. 퓨퍼리의 합법성은 무엇을 기반으로 이 합법을 인정해 주는 거야? 가정을 전제로 합법화 시켜주는 거야. 동격의 대절. 개인들은 이게 가정이 중요해. 이렇게 과장 이 정도 해도 보는 개인들이 그 광고를 보는 개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 광고를 그 주장들을 광고 주장들을 어떻게 리터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광고들에 맞춰서 행동하지도 않을 테니까. 어? 그럼 이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연계 되니까 내용 잘 기억해야 돼. 과장 광고는 어디까지 한다? 답이 나왔어. 소비자가 보고 과장이라고 인식할 정도까지만 과장하는 거야. 아 저거 약간 과장이지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판단하는 때까지. 되니? 이 가정은 하지만 야, 앞에 뭐라 그랬어? 허용된다 그랬지? 합법성 있다 그랬지? 근데 여기 보니까 하지만이 나왔어. 그러면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되면 돼 안 돼? 하지만 확인되는 게 아니고 empirical 실용적인 증거에 의해서 하지만 어떻게 된다? 반박된다. 이것도 근거가 있어. 앞에서 뭐라고? 허용된다. 합법성이 있다. 어? 하지만 이 가정은 실질적 증거에서 하지만 때문에 그래. 하지만 때문에. 어? 인정되지만 하지만 확인된다 그러면 안 되고 반박된다. 그럼 반대되는 증거. 실증적 증거. 뭘 보여준다? 소비자들이 왜 이틀리지에 썼겠어? 원래는 그대로 믿고 하지 않을 걸 전제로 허락해줬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하지만 실제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거야 약간 안 해야 되는데 하더라 이 말이야. 어? 실제로 강조야. 반응을 안 할 거라고 하고 피퍼리를 하는데 그 과장된 광고 그대로 하더란 말이야 사람들이. 그건 문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그 팝 과장된 진술, 광고의 진술에 실제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에 의해서 반박이 되는 거겠지. 반박 뭐 있어? 모순도 되지만 컨트롤디트가 반박하다. 반박된다. 과장해도 합법인데? 야, 하지만 아닌데? 그 과장이 원래 하면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지 하고 과장하는 건데 실제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비록 어떤 소비자들은 의도대로 실제로 퓨퍼리를 인식한다는 거야. 이제 쉬워지잖아. 아 과장이구나. 저 정도까지는 내가 안 해. 뭐 보긴 하지만 저 정도까지는 안 하지. 이렇게 인식을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야. As what it is. 있는 그대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야? 아까 얘기한 대로 do react 하는 애들이지. 얘네들은 좀 더 vulnerable. 오래간만에 나왔네. 어떻더라? 취약하다. 그리고 그것을 요거 우리말로 안 봤어도 해석해봐. face value가 뭐야? 얘네 뭐라고 보통 표현해? face value. 액면가야. 맞아. 액면가. 액면가 우리말로 뭐야? 있는 그대로. 어? 광고에서 이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 관행은 그러므로 또한 뭐도 만들어내. 공정성의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지? 아니 소비자들이 다 똑같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은 왜 그런 거래? 어떤 사람은 아 저거 약간 과장됐구나. 그러면 그건 괜찮아. 근데 그런 판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광고를 그대로 믿고 오도될 수 있다. 오도가 아니고 뭔가 이제 뭐야 속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거는 소비자를 뭐한 상황이 돼? 속인 상황이 돼 버리잖아. 그럼 어떤 놈은 속고 어떤 놈은 안 속고 뭐야? 공정해 불공정해? 불공정. 똑같은 과장 광고인데 썸은 안 속고 판별하고 과장을 인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속고. 그건 뭐야? 같은 광고가 불공정한 효과를 가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원칙적으로 과장 광고를 금지한 연령대가 언제? 어디야?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들 위한 완구나 이런 거 판매할 때는 허용이 안 돼, 일제. 왜? 그거는 누군가는 어른 같으면 에이 뻥이네, 약간 과장됐네 이런 거 하지만 애들은 보는 그대로 믿거든. 그래서 이 문구가 많이 사라졌어. 옛날엔 많았어. 이 법이 없을 때는
아동들 대상으로 니네 알잖아. 저녁 때 만화 영화 같은 거 TV 나오는 중요한 거 투니버스 같은 거 광고 나올 때 초등학생의 필수품 아직도 없으십니까? 과장됐지. 필수품 대한민국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생들이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 과장된 거 아니야.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근데 그걸 보는 판별을 레코나이즈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은 엄마한테 뭐라고 해? 나만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공정치 못한 거야. 그래서 그건 아예 막아놨지만 성인 기준으로는 아동처럼 그대로 믿는 놈도 있고 안 믿는 놈도 있다면 이 과장 광고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지. 오케이? 논리 알겠어? 그래서 여기 더스가 들어간 거야.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니까 어떻다는 거야? 공정치? 아는 문제를 공정성의 이슈를 낳는다. 과연 레지티메이트 합법인가? 회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의미상 주어 회사들이 진주어 it 가주어 진주어 잘못된 진술들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어떤 잘못된 진술들? better informed 더 똑똑하고 좀 더 검토하는 성찰하는 소비자들 이들이 뭐하지 않을 믿지 않을 하지만 다른 놈들은 뭐하게 돼? 먹잇감이 된다는 거 뭐야? 그대로 믿어버리는지. 그러면 똑같은 얘기야. 과연 회사들이 이 잘못된 과장된 진술을 하는데 이 진술을 해봤자 똑똑하고 깊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이들은 그대로 믿지 않고 반면에 먹잇감이 된다는 다른 사람들은 먹잇감이 되고 내가 다 얘기했잖아. 누군 우리말로 쉽게 하자. 걸러서 듣고 누군 걸러서 듣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걸 다 걸러서 듣겠지라는 생각으로 잘못된 진술을 해버리면 과장공을 하면 이거 과연 타당한 일이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지금. 되니? 자, even sophisticated consumers 그러면 했잖아. even이 들어가서 강조가 되는데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똑똑한 사람이 많다 이거야. sophisticated가 똑똑한 거야. 얘네 언제 배웠어 상현아? 뭐 윤사 안 듣냐? 생윤도 안 들었냐? 소피스트는 배웠니? 소피스트가 뭐야? 궤변론자라고 하지. 근데 그 새끼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래 소피스트가 정교한, 복잡한 이런 뜻이거든. 철학자들이 툭 던지면 옛날에 그런 일화 있잖아. 앞을 보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건 인간이다 이랬어 철학자가. 소피스트가 가만히 있다. 그럼 닭도 인간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무식해야 돼 똑똑해야 돼. 그래서 저게 똑똑한 놈이야 보통 보면. 기계가 소피스티케이티드하다. 어떤 거야? 치밀하고 정교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니까 심지어 똑똑한 소비자들이야. 이게 누구겠어? 위에 나왔지만 과장 광고를 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소비자들조차도니까 뭐겠어? 얘네들한테도 뭔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겠지. 결국 주제는 뭐겠어? 과장 광고는 절대로 범위가 최소치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똑똑한 사람들마저도 가끔 고통받는다고. 미안하지만 무엇으로부터? 그 전략이 뭐겠어? 과장 광고 전략으로부터. 하지만 위에서 뭐라고 했어? 똑똑한 놈은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심지어 똑똑한 놈들마저도 고통받을 때가 있다. 왜? 이유 나와야지. 그들이 뭐 해야 돼? 머리 쓰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지? 똑똑한 놈이니까 보면 저거 어디까지 저건 되나? 그 자체가 괴로운 거야. 그래서 너네 소위 좀 홈쇼핑 채널을 가끔 보면 오래 봐. 이게 오래 보는 편이야? 물건을 사기 전에? 너 물건 사기 전에 오래 보는 편이야? 가끔 TV 뭐 컴퓨터 팔고 이렇게 나오면 저거 사야 되는데 잠깐 보자 이렇게 보는데 오래 보는 편이야? 보고 바로 판단하는 편이야? 오래 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오래 본다는 거 니네 그거 알지? 컴퓨터 살 때 조립 컴퓨터를 산다. 나중에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 이 그래픽 카드가 이거고 이건 메모리가 맞춰야 되는데 나 보드랑 맞아야 되고 잠깐만 파워는 진짜 모르겠어. 그냥 완제품 사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 그게 피곤할 거야. 과장 광고를 보고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과장인지 따지면 그냥 홈쇼핑 오래 보는 거 얘기하는 거야. 물건 사기 전에 계속 보는 게 뭐 하는 거냐? 모델 멋있다 이거 아니야.
자, 여러분께 세상에 없는 기회. 진짜 이게 유일한 기회가 맞아? 인터넷이 더 싼 건 아니야? 어디까지 과정이지? 이러느라 시간이 가는 거야. 너도 광고를 계속 보면서 그 똑똑한데 왜 괴로워? 뭐 해야 되니까? 더블 체크해야 돼. 더블 체크는 두 번 체크한다는 게 아니야.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보면서. which 그 광고가 어떤 광고를 심각하게 뭐 해야 될지를 더블 체크해야 돼. 어떤 광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지가 뭐야.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이는 애널리시스, 분석이야. 퓨퍼리, 과장 광고의 어떤 트리트먼트, 관행에 대한 분석을 해봤어. 트리트먼트는 행위 이런 거니까. 미국 법에서 대접이지. 트리트먼트. 미국 법에서 과연 이 과장 광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걸 분석해 봤더니 법학자인 데이비드 호프만은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거 우리가 법으로 과장 광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어디까지를 과장 허용할 것이냐는 걸 법으로 정할 때 우리 반드시 그 과장 광고는 이해가 돼야 돼. 무엇으로써?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무조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정해야 된다.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과장 광고는 어찌되었던 부정적 효과가 어떻다? 크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단 말이야. 법에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겠어? 과장 광고는 법으로 막아야 된다가 이 사람의 주장이야. 왜? 좋든 싫든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나만 기억해도 익스터널 배웠지. 인터널 해봤네. 뭐야? 이거 익스터널리티가 많이 나올 거야. 수능에 나올 수 있어. 외부 효과야. 외부 효과 정의해주고 넘어갈게. 외부 효과가 뭐야?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A라는 방법을 쓰는 거야. 근데 나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스플래시 데미지 알지? 그게 익스터널리티야. 외부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자국을 위해서 관세를 높이는 아주 바람직한 생각을 했어. 본인으로서는. 근데 그로 인해서 원치 않던 외국과의 국교의 단절이 오기 시작해. 그게 뭐야? 부정적인 외부 효과야. 외부 효과는 보통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지? 우리 남자애들 그거 있잖아.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려고 뭘 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무슨 효과가 나타나잖아. 그래 외부 효과라고. 오케이? It creates. 그것은 만든다. 그 부정 외부 효과가 뭔지 알아? 여기서는 정보적 burden. 기억나? 부담을 가중시킨다. 현재 누구에 의해서 품어지는 born. born이 선생님이 나타도 있지만 bear, 나타도 있지만 born, 배다, 품다 이런 뜻이 있어서 소비자에게 사는 사람, 구매자에게 품어져 있는 현재 지금 구매자들에 품어져 있다는 게 뭐야? 구매자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부담이 생긴단 말이야. without, 뭐 없이. 판매자로서 그 부담에 대한 보상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정보를 막 던져놓고 광고를 막 던져놓고 그걸 판단하려고 내가 시간과 공을 들인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보상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정보에 뭐가 걸리는 거야?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난 그랬는데 컴퓨터 그래서 선생님 요새는 완제품만 사고 다 조립도 있는 거. 조립을 한번 시도해보면 피곤한 거 알지? 컴퓨터 조립돼서 내가 부품을 하나하나 사가지고 다 조립한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야 같은 메모리 칩을 살 때도 고민해봤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삼성의 DDR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끼는 게 아니라 한 개 끼는 어떡하지? 모니터 막 모니터 기존 노트북 하나 살 때도 엄청 고민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게 바로 소비자가 안는 광고로 인한 정보적인 부담인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장은 뭐다? 과장 광고는 어떤 이유에서든 약간의 뭔가 뭐 있잖아. 득을 주는 건 아니잖아. 득을 주는 건 아니잖아. 알아먹는 사람들은 알아먹겠지만 그들도 또한 어떻다? 알아먹지 못한 애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고 알아먹는 애들도 그 알아먹기 위한 이 정신적 투자를 하는 자체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지. 어느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아. 됐니?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네. 아까 여기 볼까? 설명 맞아?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본인은 이런 의도가 아니야. 제3자에게 기대하지 않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 효과야.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득을 얻어.
그건 또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될 수 있는 거지. 됐어?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가 뭔지 알아? 나는 우리 동네가 더러워서 더러워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그거 나는 운동삼아 여기 주웠는데 남들이 해주기를 바란 건 아니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같이 할까? 이러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주우러 나선다면 나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닌데 다들 이렇게 하네.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있잖아, 저기 뭐야. 근데 저거 봤어 영화? 너 봤어야 되는데 톰 행크스 나온 거 뭐야? 너도 봤을 텐데 톰 행크스 주인공으로 기억이 안 나. 초콜릿 상자에서 꺼내 먹는 거. 포레스트 검프. 딱 적절한 사례. 긍정적 배우. 포레스트 검프가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니까 왜 떴는지 몰라. 마지막 장면에 뛰지. 달리기 하잖아. 그냥 뭐 사람들이 뭐 단합이고 뭐 없어. 그냥 자기가 뛰는 거야. 그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뛸까 막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레스트 검프를 따라 뛰면서 서로 막 어깨동무를 하고 평화를 위해서 막 사회를 바꾸자 이런 막 환경운동 막 이게 막 생겨. 포레스트 검프가 원한 게 아니야. 긍정적인 외부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 어때? 포레스트 검프가 이렇게 뭐 몇 년, 1년 가까이 뛴 다음에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고 야, 드디어 멈췄어. 뭔가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 저 집에 갈래요. 갔어. 그게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야. 알겠지? 재밌잖아. 재미있게 들으면 돼. 근데 분명히 45문항 중에 몇 문항은 이거 선생님 뭐 했더니 이런 내용인데 나왔네? 이런 게 있을 거란 얘기지. 그렇게 돼야 수능이 연계란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마지막 날까지 이 연계되어 있는 지문들을 잘 되는 날 어떤 지문은 잘 풀리기도 하고 어떤 지문은 잘 풀리지 않기도 하지만 뭔가 머릿속에 담아놓긴 해야 된단 말이지. 그게 중요한 거야. 아주 고급적인 표현을 쓰면은 이게 수능 영어는 이 연계 교재와의 대화야. 계속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 말이었구나. 그럼 이런 거 어때? 여기 있구나. 끊임없이 지문과 대화를 나눠야 돼. 띵원인데 감동들이 없네. 자, 주어진 문장 삽입. 주어진 문장의 특징을 한번 보자. 보면 무슨 부정이야? 요것만 쭉 가봐. 모든 생태학적 시스템과 공간들이 같은 생태 서비스와 자원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랬지. 그럼 뭐야? 앞에는 공통점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지? 생태적 시스템들이 이 전체 생태 시스템은 이렇지만 그 모든 시스템들이 다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나오죠. 재밌어. 보자. 환경 경제학자. 이 새끼들 뭐 하는 놈들이냐? 환경 경제학자. 한번 생각해봐. 우리 머리를 굴려야 돼. 사고를 연습을 해야 돼. 환경 생태학자가 뭐야? 돌아가는 소리 난다. 환경 경제학자. 뭐 있어? 환경 경제학자. 환경을 경제하고 있다. 너 이 공기가 얼마야? 네가 지금 숨 쉬는 공기가 얼마야? 정말 무료일까? 우리가 돈을 안 내서 그렇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환경 경제죠. 우리가 환경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걸 경제적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만의 가치가 있을까? 그지? 야, 물이 중요해? 새우깡이 중요해? 그럼 수돗물은 새우깡 가격보다 단가가 맞지? 그럼 그 가치가 적은 거야? 아니잖아, 그치? 여기서 깔아야 될 게 기본적으로 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들은 무료가 많기 때문에 자칫 경제적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하는 사람이 환경 경제학자들이야. 됐어? 이들은 종종 그래서 에임, 목표를 두는 거야. 여기 나오네 설명이. 이제 이해가 쉬워? 두는 것을 목표로 해. valuation이 뭐야? 경제적 가치잖아. 이게 돈이 얼마냐지.
어디다 부여한대?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가 환경이 주는 서비스 아니야? 그지? 거기에 물, 공기, 바람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야, 씨, 생각해봤어? 에어컨 시원한 바람, 계곡에서 공짜로 받는 시원한 바람. 어때? 똑같은 가치가 있지. 근데 에어컨 바람은 돈을 제공하고 받는 거고, 시원한 바람은 공짜로 얻는 거잖아. 그지? 이유. 이것에 대한 이유는 대절인데,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돈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고려가 됐겠어? 중요하다고? 그럼 이미 생태계 서비스에 엄청난 가치가 매겨져 있겠지. 근데 그 전까지 under considered, 어떻게 여겨졌어? 저평가, 고려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appreciate도 언더를 붙여놨어. 뭐야? 진가가 알려지지 않았었단 말이지. 진가를 인정받지 못했단 얘기야. 인 환경적 의사결정이나 정책에 반영이 안 된 거야. 됐어? 그러니까 환경적 정책이나, 야, 니는, 나는 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으니까 난 경험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좀 잠실 살았거든. 자꾸 강조하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부천에 살았다는 걸. 그때 그랬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물을 아껴 써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요 물도 사 먹는 날이 올 거예요. 이랬다고. 아니 물 사 먹는 거잖아.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물을 어떻게 먹었을까? 수돗물. 생수라는 개념이 없어. 수돗물 뭐 염소 같은 거 탔다고 좀 찝찝한 사람들은 집에서 주전자에 보리차 끓여서 먹었어. 그지? 그러니까 수도 알지? 영화에 보면 막 수도가에서 여기 이렇게 먹잖아, 그지? 근데 이게 공짜잖아. 근데 그걸 돈 주고 생수병을, 에이 말도 안 되겠다고. 그 전에 사람들은 매일 마시는 물에다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 거지. 그럼 의사결정. 국가에서 수도세를 얼마 받고 생수를 얼마 받을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이나 정책을 할 때, 과거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물값이 반영이 됐어 안 됐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동네에 우물 파놓고 건지기도 하고 시냇물 길러다가도 먹었으니까, 공짜처럼 말고. 그러면 그 당시에 국가에서는 환경적 의사결정이나 정책에 이 환경이 주는 것에 대한 가치가 반영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단 말이야. 꼭 공짜인데 뭐 이런 거야. under appreciated 됐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이 환경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치를 매겨보자 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그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environmental economist다 이렇게 부른 거야. 자, pricing. 그럼 똑같아. 모네타리가 뭐냐? 모네타리 서비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금전이야. 모네타리가 돈이야, 돈. 화폐야, 화폐. 무슨 가치야? 모네타리 밸류가. 화폐 가치를 넌 가격을 매기는 거지. 댐은 받는 게 누구야? 복수로 나오지. 그러니까 생태가 주는 서비스에다가 화폐 가치를 플레이스, 매기는 거. 그것은 increase, 증가시키고 있다. 그들의 salience, 무엇을? 이렇게 나오죠. 아니 돈을 갖다 얼마라고 매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 중요하게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환경 생태학자들이 왜 돈의 가치를 매기는 거야? 이제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케이? 경제적 가치, 전 세계의 생태적 서비스들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추정된다. It estimated. 얼마? 줘야 줘. 125조 달러로 추정이 된다. 왜냐? 하지만 사람들이 이만큼 돈을 내야 안 돼. 안 내고 그냥 쓰잖아. 자연이 주는 거라면서. 하지만 그걸 우리가 공산품처럼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연간. 엄청난 금액이지. 아니 선생님 125조 별로 큰 돈 아닌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달러야. 원화로 하려면 공 3개 더 붙여야 돼. 얼마냐? 수학 빨리 얘기해봐. 125조 공 3개 붙이면 1250, 1250. 경으로 가나?
오, 엄청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put into perspective. 이것은 그래서 put into perspective. 요거 외워야 돼. 뒤에 봐봐. 얼마나 crucial. 뭐야? 유빈이가 얘기해봐.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주어가 잘 작동하는 생태 시스템이야.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동 인간에게 전치사구나. 인간들에게. 그니 뿐만 아니라 좀 이따 번역하고. 이거는 put into perspective는 관점에다가 두는 건데 이런 뜻이 있어. 분명히 알게 해주다. 막연한 것을 관점을 갖게 만드는 거니까. 관점을 갖는다는 게 뭐야?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뭘 알게 해줘? 얼마나 잘 작동하는, 망가진 게 아니고 잘 작동하는 생태계 시스템이 얼마나 인간 삶의 인간 행복에 중요한지 뿐만 아니라 또 나왔네. 그 정도를 알게 해준다. 이것도 알게 해주고 정도도 알게 해주는데 그 정도까지 인간의 시스템들이 are intertwined.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시스템이 뭐 돼 있는지, intertwined, 엮여 있는지, 얽혀 있는 거야. 그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또 dependent upon them. 그 생태계 서비스에 인간의 시스템이 뭐 하고 있는지, 의존하고 있는지. 야, 돈의 가치를 높이면 이길수록 그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이게 엮여 있다는 거야.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물 1리터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해? 그런 거 따지는 게 경제학자. 됐어?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아도 환경 경제학자들이 왜 존재하느냐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결국은 주제는 뭐다?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거야 우리한테.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다. 자 추가로 하지만 나올 수 있어. 하지만 경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역 또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 지역 기반이나 시스템 기반의 특정한 경제적 밸류에이션 평가들은 종종 더 중요하다. 환경 의사 결정에서 뭐보다 비교 나와. 글로벌하고 매크로 반대가 뭐야? 마이크로지. 이거 니네 들어봤을걸? 매크로가 거시야. 마이크로가 뭐야? 미시야. 들어봤지?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전 지구의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해 보는 거고, 이건 반대니까 뭐겠어? 사이트.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스템. 여기서 시스템 이거야. 뭐 열대 우림, 뭐 특정 기후 시스템 있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체계. 그럼 여기 내용은 뭐야? 생태계 서비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 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뭐 하는 것보다, 범지구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것보다 지역 중심으로 보는 것이 어떨 수 있다. 종종 더 중요하다. 환경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됐어? 예를 들어서 평균 헥타르 이 정도 되는데 어떤 헥타르, 대충 봐봐. 어떤 오픈시 대양의 1헥타르는 더 적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균의 리프, 암초 지역과. 이 지역 중심으로 보는 거지. 전 세계에 열린 바다 1헥타르랑 섬이 있고 섬 근처에 암초대 1헥타르랑은 요 둘의 생태적 서비스 가치가 어때? 망망대해 가로세로 1헥타르, 암초가 몇 개 존재하는 1헥타르. 뭐가 다르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다르지. 여긴 뭐가 붙어있어? 암초. 생명체 같은 게 붙어있어서 탄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겠지, 그지? 이게 쉬운 말은 뭐야? 아까 주어진 문장 봐봐. 모든 생태계 구역이 다 똑같지는 않다. 그 뭘 들면 너무 분명하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로 주어진 문장으로 올라가 보면, 그렇다고 해서 생태계 가치가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생태적 시스템이나 공간들이 다 똑같은 생태계 서비스나 자연적인 자원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겠지.
그 예시로 누구보다 이거 대충 뭉뚱그려도 되잖아. 그 예시로 보면 열린 바다 오픈 씨 요 1헥타르는 더 적대 누구보다 하는 것보다 평균 암초 더미에 1헥타르 있는 것보다. 그럼 네가 땅 살 때 어디 사야 되겠어? 암초 있는 데를 사야지. 그렇지? 또 비교가 나와. 평균 헥타르 사막 한 평하고 헥타르는 우리말로 하면 평 같은 거야. 단위는 좀 다르지만 얘네들은 더 적은 가치를 제공해. 당연히 누구? 열대우림. 땅 살 때 열대우림 사겠어? 사막 사겠어? 열대우림 비싸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자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땅값이 서로 다른 건 개발 이런 걸 떠나서 다 개발되지 않은 땅인데도 땅값이 비싸다는 건 그 지역이 어떤 땅?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과거에 농경사에서 어떤 땅이었는 줄 알아? 한 평인데 니네 어떤 땅 살 거야? 여기 가운데로 시냇물이 있어. 농사를 지을 때는 뭐가 좋아? 이게 좋지. 이건 똑같은 한 평인데 물이 이렇게 흐른다니까? 니네 어디 살 거냐고. 농사 질 사람이면 여기를 샀다가는 이 시내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을 끌어오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가 평당 가격이 비싼 거라. 농사 지을 때. 요즘 뭐 아파트 지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과거서부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러면 이 환경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놨던 거야 안 매겨놨던 거야? 매겼었던 거지. 근데 그걸 본격적으로 한 사람들이 environmental economist다 이런 얘기지. 되니? 경제학과 가서 이쪽으로 전공할 수도 있지. 자, 5분간 쉬었다. 이 시간에 밤을 새고 와서 선택을 내려와줘.